지금 유럽이 흔들린다는데 내 돈은 QAD와 TQQQ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럽 발간안의 공포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려도 시장은 공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장 흔들리는 건 현금 흐름이 약한 개인의 계좌입니다. 유럽이 위험하다는 말의 핵심은 오늘 내일 무너진다는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서서히 굳어버리는 침체입니다. 성장률이 0점대 1점대에 갇히면 임금은 제자리인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복지 부담은 커지고 세금과 규제는 더 촘촘해지고 기업은 커지기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는 단순합니다. 젊은 인재와 자본은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더 큰 부담을 지고 사회는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다시 새로운 산업이 나오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이 무섭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미국은 2%대 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럽 주요국은 0점대 1점대에 머무는 전망이 반복됩니다. 독일이 1점대 초반만 나와도 획기적이라고 말하는 분위기라면 그 지역의 기본 속도가 얼마나 느려졌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성장률이 낮다는 건 그 나라가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속도를 못 내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왜 속도를 못 내는가? 이유는 여러 겹입니다. 고령화로 재정이 버겁습니다. 연금과 현금성 지원이 커지면 젊은 세대는 부담을 체감합니다. 능력 있는 청년일수록 다른 나라에서 수요가 있으면 떠납니다. 결국 생산성과 혁신을 만들 사람과 자본이 빠져나가고 남은 구조는 더 버티기 모드로 굳어집니다. 그 다음은 성장 동력의 부재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그 산업을 끌고 갈 기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경제를 끌고 가는 대표 기업들이 너무 오래된 업종과 산업에 묶여 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전통 제조, 명품 이런 산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소프트웨어, 반도체, 생태계 같은 새로운 흐름에서 압도적 주도권을 못 잡으면 전체 경제가 성장할 때 핵심 엔진이 부족해집니다. 단기 변수도 겹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비용을 올렸고 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은 타격이 큽니다.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려가도 좋아진 게 그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수 침체가 겹치면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수출이 흔들립니다. 이민자 문제는 노동시장과 사회통합 비용을 동시에 키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커지는 것을 막는 문화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일정 고용 규모를 넘으면 노조 의무화 같은 규제가 붙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확장을 미루는 유인이 생깁니다. 회사가 14명에서 멈추고 더 키우려면 법인을 쪼개는 편법까지 등장합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대규모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쟁력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결국 빅테크든 바이오든 반도체든 규모가 필요한 싸움에서 뒤처집니다. 이 대목에서 QAD와 TQQQ가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돈은 성장 엔진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기에 유리한 환경, 자본이 모이고 인재가 모이고 실패를 재도전으로 바꾸는 시장, 그쪽이 강한 곳이 장기적으로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의 혁신과 성장에 베팅하려고 합니다. 그 미국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바구니가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이고 그 흐름을 추종하는 대표 상품이 QAD와 TQQQ입니다. QAD는 나스닥 100의 2배 레버리지, TQQQ는 3배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먼저 바꿔가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계좌를 망가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이 맞아도 변동성이 크면 복리로 계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QAD와 TQQQ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규칙으로 다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말로만 멋있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실제로 계좌가 버티는 프로토콜로 가겠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언제 사느냐. 둘째, 얼마나 사느냐. 셋째, 언제 줄이느냐. 먼저 언제 사느냐입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강하지만 고점 추격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분위기가 아니라 구간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단순하게 잡으셔도 됩니다. 나스닥 100의 추세가 살아있고 금리와 유동성이 극단적으로 조이지 않는 환경, 그리고 가격이 과열 구간이 아닌 지점에서 분할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저점 맞추기는 포기하셔야 합니다. 대신 확률 높은 구간에서 나눠서 들어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얼마나 사느냐입니다. 레버리지는 비중이 전부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비중이 과하면 생존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좌를 3덩어리로 쪼개겠습니다. 핵심 장기 덩어리, 전술 덩어리, 생존 현금 덩어리입니다. 핵심 장기 덩어리는 절대로 한 번에 다 쓰지 않습니다. 전술 덩어리는 변동성 구간에서 기회로 쓰되 규칙 없이 흥분해서 늘리면 안됩니다. 생존 현금 덩어리는 계좌를 살리는 산소통입니다. 이 산소통이 없으면 좋은 기회가 와도 추가 매수를 못하고 흔들릴 때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권장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TQQQ를 풀비중으로 가지 마시고
QAD를 중심으로 기본을 만들고 TQQQ는 규칙이 있을 때만 늘리십시오. 예를 들면 전체 레버리지 노출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그 안에서 QAD가 기본, TQQQ가 전술이라는 구조가 계좌 생존율을 올립니다. 물론 공격 성향이 강하시면 TQQQ 비중을 높일 수 있지만 그럴수록 현금 덩어리도 같이 커져야 합니다. 셋째, 언제 줄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해서 무너집니다. 레버리지 계좌가 망가지는 가장 흔한 패턴은 오를 때는 더 욕심내고 내릴 때는 손절을 못하고 다시 오르면 본전 심리로 못 팝니다. 그래서 매도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전고점 부근 혹은 목표 수익률 구간 혹은 변동성 급증 구간에서 일부를 자동으로 줄여야 합니다. 일부를 줄인 자금은 두 군데로만 보냅니다. 하나는 배당형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해서 계좌의 바닥을 두껍게 만들기, 다른 하나는 다음 조정 때 다시 들어가기 위한 현금 보관입니다. 여기서 유럽 이야기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유럽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연금과 재정 부담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내 계좌의 연금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배당이든 현금 비중이든 생활비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안전판이 없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장기 투자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계좌도 안전판을 같이 들고 가야 합니다. 이제 실전 매수 규칙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하루 이틀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규칙은 복잡할수록 망합니다. 단순하게 반복 가능하게 가야 합니다. 첫째, 월 단위 적립을 기본으로 깔고 주 단위로 분할을 나눕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사주로 쪼개서 들어가십시오. 둘째, 가격이 급등해 과열 신호가 강하면 그 주는 매수를 줄이고 현금을 쌓습니다. 반대로 급락이 나오면 정해둔 비율만큼 자동으로 더 넣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입니다. 그날 기분으로 늘리면 안 됩니다. 셋째,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는 총알 관리입니다. 하락이 시작되면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하락 단계별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1단계는 가벼운 조정, 2단계는 중간 조정, 3단계는 공포 구간입니다. 공포 구간에 총알이 남아있어야 계좌가 살아납니다. 넷째, 계좌가 커질수록 비중 규칙을 더 엄격히 합니다. 소액일 때는 흔들려도 다시 채우면 되지만 금액이 커지면 같은 변동성이 인생의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계좌가 커질수록 레버리지 비중 상한을 정해두고 초과하면 자동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다섯째, 금리 환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레버리지의 우구는 유동성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고 성장주가 다시 주도권을 잡는 환경은 레버리지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장기금리가 불안하고 달러가 과도하게 강해지는 구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한다는 건 전량 매도라는 뜻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고 현금을 두껍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유럽은 정말 끝난 건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과장입니다. 유럽 안에서도 잘하는 나라는 있고 산업도 있고 기업도 있습니다. 다만 핵심은 상대 비교입니다. 돈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쪽으로 더 몰립니다. 성장과 혁신의 속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그 지역의 자산 가격은 장기간 상대적으로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에서 미국 성장 노출을 가져가려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QAD와 TQQQ가 그 상징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QAD와 TQQQ는 너무 위험한데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핵심이고 규칙이 핵심입니다. 위험한 상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분할, 현금, 일부 이익 시현, 그리고 과열에서 쉬어가기입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 레버리지는 결국 멘탈 게임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 질문의 정답은 한 문장입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꼭대기인지 맞추려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들어가되 다음 하락을 전제로 들어가십시오. 즉, 지금 들어가는 돈은 내일 더 싸게 살 기회를 빼앗는 돈이 아니라 장기 포지션을 여는 씨앗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하락에서 더 사기 위한 현금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또 하나,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계좌가 반토막 나도 규칙대로 추가 매수를 실행할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승이 왔을 때 일부를 반드시 털어 현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변동성에 의해 장기 복리가 꺾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연결을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이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면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서 디지털 전환이 뭡니까? 규칙화입니다. 감으로 사고 파는 시대에서 시스템으로 사고 파는 시대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산업을 막는 과도한 진입 규제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식은 다른 방식으로 하되 새로운 분야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넓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벤처 금융입니다. 초기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는 시장, 세컨더리 마켓 같은 구조가 발달해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커집니다. 담보와 현재 매출만 보는 보수적 관행이 강하면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문화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가 장기간 누적되면 결국 새로운 산업의 대표 기업이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성장 엔진이 멈춘 지역은 느리게 가난해지고 혁신이 강한 지역은 자본과 인재가 더 몰리며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QAD와 TQQQ 같은 상품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력은 수익이 아니라 규칙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럽발 침체 공포는 단기 공포가 아니라 구조의 이야기입니다. 구조가 느려지면 자산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성장 노출을 고민하게 됩니다. QAD와 TQQQ는 그 선택지 중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도구는 사용법이 전부입니다. 분할로 들어가고 현금을 남기고 과열해서 쉬고 상승해서 일부를 시연해 다음 하락의 총알을 확보하십시오. 이 네 줄만 지키셔도 레버리지 계좌의 생존 확률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교육 목적이며 특정 종목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규칙 없는 레버리지는 도박이 되고 규칙 있는 레버리지는 전략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